안녕하십니까. 국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저는 과거 권력의 입김에 따라 자행되던 공천 갈등을 혁파하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출마합니다. 저의 공약은 분명합니다. 당대표 혹은 그 이상의 권력자가 행사했던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했던 구조를 깨부수고 권력에 줄서기 바빴던 세태를 뿌리 뽑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압력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내 지역에 출마할 후보를 정할 수 있도록 상향식 공천을 확고한 기본 틀로 굳히겠습니다. 이제 100만 책임당원 모두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가 우리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십니다. 총선 승리의 방정식은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완성과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과 당원들께서 직접 판단해 선출한 훌륭한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실질적 비전과 가치로 확신을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정당 민주주의의 완성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본령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위대한 가치로 평가받는 이유는 타인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는 관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위해 획일화된 사고를 강조하고 한 목소리만을 강요하는 정당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언제까지나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으로 남겠습니다. 권력의 조아리고 아부에서 살아남는 정치꾼이 아니라 오직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과 당원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정치적 성공을 이루는 새로운 바람을 만들고 싶습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를 열정과 균형 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라 했습니다. 이 말처럼 저는 혹여 조금 더디고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판단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국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는 지난 지도체제 전환 과정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법리적 명분을 만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까지 목도했던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을 찾지 못했었기에 마지막까지 최고위원직을 저 스스로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다시금 저의 소신과 가치를 가지고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합니다. 제가 가진 소신과 지난 정치적 책임을 당원 여러분들께 직접 평가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나경원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혹시 당대표 후보 중에서 함께하고 싶은 러닝메이트가 있으신가요? 글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향식 공천,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던 것,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것을 국민과 당원분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그 가치에 동의한다면 낮은 연대로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 만나서 제 생각을 전달했고요. 이준석 대표께서 그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선언에서 보이지 않는 힘과 압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 현재 인심이 좀 강하게 작용한다는 평가가 크지 않나요? 인심의 작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다라고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대통령의 의중을 팔아서 본인들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국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당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선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님을 윤핵관 분들께서 직시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대통령을 위한 길은 저는 상향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무 개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차단하고 오직 민주주의는 당원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후보만이 우리 당의 총선 후보로서 선출되는 그 과정, 그 메커니즘을 밀고 나아가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것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위원으로 출마 안 하시고 일반 최고위원으로 출마 준비 혹시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나요? 저는 지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요. 당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로서 많은 선배들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옆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러한 기회를 제가 한 번 더 누리는 것보다는 다른 정치를 꿈꾸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또 계실까요? 허은하 의원님도 출마를 하셨는데 두 분의 지지층이 겹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김용태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지층이 겹치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최고에게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기 뒤에 분. 일부 언론에서 반윤 대표 주자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반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반윤 친윤 나누는 프레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원 8조에 나와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설정한 규정인데요. 대통령이 당선된 자는 당원인 자는 당의 정강 정책을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책임이 있고요. 당은 그러한 대통령 국정 운영을 충분히 뒷받침해서 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함께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은 당의 성공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당의 실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길이 정말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